1110번입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자, 1109번과 이 1110번을 여러분 비교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자, 또 나왔네요. 이제 여러분들 이 시그마만 딱 보이면 K가 1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바로 SN이라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합이 바로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의 A, EK의 값을 구하라. 이 수열의 자, 짝수 번째 항들만 몇 개 더하라. 20개 더한 값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AK, 즉 AN을 구해야 되죠. AN을 구해서 N자리에 EK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SN이니까 SN과 AN의 관계식 바로 AN은 SN-SM-1이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자체가 등비의 합공식의 바로 모양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AN은 Sn-Sm-1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드시 n은 1은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2부터 대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SN이죠. 그리고 이 SN에서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이 K자리의 N을 넣은 바로 AN이 된다고 했죠. 예전에 여기가 KAK면 NAN이 바로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자, 따라서 로그 SN이니까 그대로 있는 자체를 바로 복사해가 적어 놓으면 되겠죠. 2분의 N 플러스 1 m 플러스 2로 표시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자 로그 sn-1이니까 n자리에 n-1을 대입해서 표현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자 n자리에 n-1이니까 n이겠네요. n자리에 n-1이니까 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의 차죠. 조금 정리해 주고 싶죠. 그러면 로그의 차는 바로 무엇입니까? 진수들의 비가 되겠죠. 그러면 자, 진수가 조금 복잡하겠지만 센스 있는 친구들은 벌써 2는 약분했겠죠? 2는 약분했겠습니까? 자, 바로 적어 본다면 앞에 있는 진수가 분자로 들어가고 뒤에 있는 진수가 분모로 들어간다. 맞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번분수니까 2하고 약분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약분되죠. 따라서 바로 AN은 로그 n분의 n 플러스 2죠. 바로 n분의 n 플러스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대신 n은 반드시 얼마부터 2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또 우리가 여기서 로그를 계산할 때 이 번분수 자체가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요 마이너스 1을 진수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플러스로 고치고 얘가 전체의 마이너스 1승이죠.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지수의 마이너스 1제곱은 무엇입니까? 역수니까 n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꼴이겠죠. 얘가 역수니까 분모 문제 바꾸어 주면 되고 플러스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2 약분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진수끼리 약분되니까 바로 n분의 n 플러스 2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됐죠. 그렇게 또 한번 참고하시고 그러면 A1을 구해야 되는데 A1은 항상 어디에서 체크한다? S1에서 체크한다고 했죠. A1은. 자, 그러면 1을 대입해 보세요. 로그 2분의 자, 1은
로그 2분의 여기 1을 넣으면 2가 되고 여기는 1을 넣으면 3이 되죠. 자, 따라서 S1은 바로 무엇이 된다? 로그 3이 되요 로그 3. S1은 로그 3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원래 1은 대입 못하지만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1분의 3이라서 로그 3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수열은 바로 n이 2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n이 1부터 바로 로그 n의 n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첫 장부터 이 일반항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됩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뭐 질문할 거 없나요? 자, 보세요. 우리 물어보는 것을 보면 A에 얼마부터 더하라 하죠? A에 2, A2부터 더하라고 했죠. 자, 그럼 조금 전에 N이 2부터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A1을 구했더니 A1이 로그 3이죠. 그런데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A1은 없잖아요. A2부터죠.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이 A1의 로그 3이라는 것을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조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겠죠? 원래 수열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A1까지 체크해야 되지만 여기는 A2부터 다 하니까 A1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A, 2K니까 우리가 여기에 시그마 K는 1에서 바로 20까지인데 A, 2K면 자, N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다? 바로 2K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에 자, 분모는 N자리에 2K 자, 분자에는 n자리에 2k면 얘가 2k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얘는 2로 묶으면 k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2와 2가 약분이 되죠. 따라서 k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k분의 k 플러스 1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다? k분의 k 플러스 1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구해주면 되니까 먼저 1109번처럼 풀어보면 1109번부터 풉니다. 9번처럼 풀어보면 1부터 하나씩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1을 대입하면 1도 적으세요. 1분의 2가 되겠죠. 플러스 로그 K에 2를 대입하니까 로그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곱이다. 그래서 로그를 계속 더하지 말고 진수의 곱으로 바로 표현하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죠. 3을 넣으면 곱하기로 진수는 곱해져야 되죠. 3분의 4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 20을 대입하면 20분의 21까지 진수를 다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2와 2가 약분, 3이 3이 약분, 4와 4가 약분하다 보면 20이 약분돼서 분모는 1이요, 분자가 21이니까 결론적으로 로그 21분의 21, 21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값이 된다? 바로 P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것은 10의 p 제곱이니까 자 10의 바로 로그 바로 21이 되죠. 그럼 이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는 10이 되니까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가 10, 10이 같죠? 안녕되어서 답은 얼마가 되겠다? 21이 된다는 것. 바로 로그 성질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렇게 푼 것이 바로 1109번 풀이가 되는 거죠. 1109번 풀이. 1109번과 똑같은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는 하나는 무엇이었죠? 하나는 K제곱이고, 하나는 로그 K제곱, 하나는 로그 K제곱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보세요. K는 1에서 20까지입니다.
자, 로그의 바로 진수가 나눗셈이면 로그의 무엇으로 착꼴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로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k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보세요. 얘는 자, 요 로그 k가 바로 k번째 항이라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됩니까?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k 플러스 한 번째 항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몇 칸 차이? 바로 한 칸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요런 꼴이 바로 정확하게 한 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앞에는 하나는 k제곱이고 하나는 k제곱 마이너스 있는데 얘는 한 칸 차이가 아니라고 했죠. 아시겠나요? 한 칸 차이는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다음 식이 나오면 한 칸 차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 칸 차이면 자, 작은 것은 k가 1, 작은 수는 두 수 중에 작은 쪽, 작은 쪽에 k를 몇 번? 한 칸 차이니까 한 번만 대입하면 되고 이 마지막 끝항은 말항은 어디에 큰 쪽에 한 번만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로그 20 플러스 1이라서 21이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 로그 1이 되는데 자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제로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한 칸 차이를 이항하면 그대로 로그 21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10의 p제곱은 21이 된다는 것은 알겠죠. 이 값이 바로 p니까 10의 p제곱은 21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앞에 문제 1109번은 한 칸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다 대입해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한 칸 차이니까 우리가 한 칸 차이로 가면 돼요. 아니면 1109번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풀어줘도 결과값은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이렇게 빼기 꼴로 나타내서 한 칸 차이로 대표적으로 푸는 문제들이 부분분수 형태 아니면 루트가 있는 무리식이 있는 나눗셈 형태는 유리화를 하면 바로 빼기 꼴로 나타난다. 이 빼기 꼴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바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 한 칸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111번입니다. 자,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서 자, 시그마 처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A의 n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그마 처리할 때는 A의 n을 구해도 되지만 A의 n번째가 일반항이면 자, A의 k는 k번째니까 얘가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그마가 k가 변수니까 보통 쓰니까 k 이꼴 1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일반항을 잘 관찰해 보면 모든 꼴이 무슨 꼴로 나왔다? 분수꼴로 나왔으며 분자는 모두 다 1이네요. 분자는 모두 다 1이고 분모도 보니까 뭐의 제곱 빼기 1, 뭐의 제곱 빼기 1, 뭐의 제곱 빼기 1. 다 뭐의 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 부분은 모두 다 뭐의 제곱이니까 요 제곱은 항상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이 357로 나가네요. 357. 바로 홀수들이네, 홀수들. 이 357이 바로 이식 증가되는 등차 수열이죠. 따라서 우리가 K번째를 생각한다면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얼마죠? 2가 되니까 바로 2K라고 표현하면 되고 자, 1을 대입했을 때는 자, 첫 장이 3이니까 바로 여기에 얼마가 필요하다? 1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무엇입니까?
바로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여기에 무엇이라고? 바로 2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적어준다면 요게 바로 이 수열의 바로 일반항, 바로 k번째 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제곱도 있고 좀 분수라도 복잡한데 요걸 전개하면 1이 살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진다는 것이 눈이 보이죠. 그러면 조금만 전개해 보면요. 앞에 거 제곱하면 4K 제곱. 2짠짠하면 4K가 되겠죠. 맞나요? 2짠짠. 자, 뒤에 거 제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없어져서 4K 제곱 플러스 4분의 1. 왠지 여러분들 무엇으로 우리가 시그마를 붙여줘야 되는데 나눗셈 형태는 안 되죠. 그러면 얘를 살짝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바로 4K로 묶어버리면 바로 K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우리가 시그마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합은 시그마 K로 나타냅시다. K 이꼴 1에서 자, 몇 번째 항까지 대해줘야 됩니까? 요게 지금 몇 개인지를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럼 무엇으로? 이 357로 조사해 보면 되죠. 이런 모두 다 이러니까 몇 개인지 알 수 있고 없고 357해서 25. 요게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쳤는 숫자의 바로 일반항인데 얘가 25가 되는 바로 25는 몇 번째 항인가 조사하면 되니까 이항하면 24가 되어서 K는 바로 12가 된다. 3부터 시작해서 공차가 2인 수열의 25라는 수는 바로 몇 번째 항이 된다. 12번째 항이 되니까 여기에 첫 번째 항부터 12개의 항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요 AK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자, 분모 4가 있죠. 곱하기니까 4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분의 1로 처리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 들어갈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K 플러스 1분의 1이죠. 자, 얘가 바로 K 플러스 1입니다. K 플러스 1분의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는 합액이 오죠. 그런데 시그마 뒤 일반항이 분수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러면 시그마 처리 못합니다. 그럼 반드시 얘를 무슨 꼴로 바꾸자? 바로 빼기꼴입니다. 빼기꼴. 빼기꼴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분수일 때는 바로 뭐다? 부분 분수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부분 분수는 원래 통분의 역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기억납니까? 자, 앞에 거와 뒤에 거가 곱해져 있는데 분모에 반드시 분자에 뒤에 거에서 앞에 것을 뺏는 수가 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이 된다고 했죠. 통분해 보세요. 앞뒤가 공통분모되면서 뒤에서 앞을 빼면 되니까. 반드시 얘를 우리가 부분분수를 바로 빼기꼴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뒤에서 앞에 거 뺏는 수가 반드시 어디에 분자에 와야지만 우리는 OK 사인을 받고 그리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로 고쳐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분분수라고 했죠. 부분분수 처리를 해야지 수열이 빼기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빼기꼴로 나타낸다고 선생님 얘가 분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수들은 앞에 그 분의 1 빼기 뒤에 그 분의 1 부분분수 처리하는 것들은 자,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한 칸 차이, 두 칸 차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를 보세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한번 빼보세요. 빼면 얼마죠?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그 1이 분자에 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인을 받았다? 오케이.
오케이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분분수를 빼기꼴로 나타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적어보면 4분의 1 시그마 K는 1에서 12까지인데 어떻게 적으라고요? 앞에 거 K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 K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빼기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빼기꼴로 나타내면 얘가 바로 몇 칸 차이다. K분의 1이 K번째 항이라면 K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K 플러스 1분의 1이 뒤가 있죠. 따라서 얘는 몇 칸 차이다? 한 칸 차이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1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쭉 축차 대입을 하면 자 하나씩 없어지죠. 없어지면 제일 앞에 바로 이 K분의 1에 해당하는 제일 앞에 1분의 1이 살아남고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가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한 칸 차이는 한 개, 두 칸 차이는 두 개씩 앞에서 두 개, 뒤에서도 두 개, 쌍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면 얘가 4분의 1에 맞죠? 자, 작은 k는 작은 수, 가장 작은 1을 가장 작은 k 값에 12는 k 플러스 1번째 칸에 한 번호가 큰 쪽에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1을 대입하면 1분의 1이 되고요. 12를 대입하면 1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4분의 1 곱하기 바로 1 마이너스 13분의 1은 13분의 12가 되어서 4와 12가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13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13분의 3은 분모 분자가 서로서가 맞죠? 따라서 분모와 분자를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바로 1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자, 여기에서, 자, 굳이 꼭 몰라도 좋은데요. 하나의 또 팁을 준다면,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이 K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해본 결과 1 마이너스 13분의 1이 나왔고, 요 4분의 1은 일단 놔두고요. 요거를 통분하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13분의 12가 나왔죠. 분모가 13일 때 가장 큰 진분수가 항상 답이에요. 한 칸 차이를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개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외울 수가 있느냐 하면 외우기가 쉬워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고 되게 자주 나오는 식입니다. 바로 진분수인데 요 n을 각각 대입해서 요 이름 보지 말고 요 분모 봤을 때 이렇게 줄을 꺼 보면 몇 분의 몇이 되죠. n을 여기에 대입하면 n 플러스 1이 되고요. n을 k에 대입하면 n이 돼서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즉 n 플러스 1분의 n이 바로 답입니다. 그러면 12죠? 12니까 각각 12를 대입하면 12 플러스 1 얼마가 되죠? 13이 되고 이 K값에 12를 대입하면 12가 되니까 13분의 12가 나오고 앞에가 4분의 1이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13분의 3이다.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K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또 알아놓으면 뭐 여러분들 내신 시험 칠 때 시간 조금 세이브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몰라도 이렇게 한 칸 차이로 쉽게 처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교할 것이 뭐냐면요. 선생님이 앞에서 팁을 했을 때 K는 1에서 N인데 얘가 나누기 꼴이 아니고 K 플러스 1이죠. 자, 이거는 무엇이라고 했죠?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K담이 K 플러스 1이 바로 곱해져 있죠. 그러면 기억납니까? 3분의 1.
맞죠? 그래서 이 n을 작은 쪽에 둘 중에 다 작은 쪽에 대입한 다음 분모 3이니까 연속적으로 몇 개? 세 번 곱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는 k 플러스 1이고 하나는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자, 잘 정확하게 알아두면 계산할 때 조금 쉽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부분분수는 바로 이 한 칸 차이, 두 칸 차이를 할 때 대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312번입니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자, 일반항이 느닷없이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컨비네이션 조합 기억나나요?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m 마이너스 1 기억납니까? AN을 이렇게 조합을 이용해서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바로 n 컨비네이션 R은요 n 컨비네이션 기억납니까? n 마이너스 R 이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저 10 컨비네이션 7은 뭐와 똑같다? 10 컨비네이션 10에서 7을 뺀 3과 똑같다. 즉 서로 다른 10명에서 7명을 뽑는 경우의 수나 서로 다른 10명에서 3명을 뽑는 수는 같은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걸 참고한다면 이 AN을 조금 간단하게 어떻게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m 마이너스 1이니까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m 플러스 1에서 m 마이너스 1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억나야 됩니다. 분자는 어떻게? m 플러스 1로 시작해서 일단 얘를 퍼무테이션, 즉 순열로 보면서 몇 개? 연속적으로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m 플러스 1보다 하나 적은 수가 n이잖아요. 분자는 이 2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죠. 근데 2 팩토리얼이 얼마예요? 2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작은 숫자인 n을 먼저 적어준다면 바로 2분의 n 플러스 1이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을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여기 대입하면 되는데, 분모로 들어갔죠? 그러면 역수치에서 5를 곱해야 되겠네요. 맞죠? 얘는 뭐라고 보면 돼요? 5 곱하기 a, n분의 1로 보면 되잖아요. 따라서 an을 역수치에서 5 곱하면 된다. 역수치하면 n 플러스 1, 분의 2고, 5를 곱하면 n 플러스 1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그마 K는 1에서 14까지네요. 자, 역수 취하고 5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역수를 취하면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 n 플러스 1분의 2인데 5를 곱해야 되니까 10이 되죠. 그 10은 어디로?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n 플러스 1입니다. n 플러스 1. 맞죠? N, 글자가 이상하네요. 자, 선생님이 글자가 조금 못나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래도 칠판 글자는 잘 씁니다. 여기가 M 플러스 2가 아니라 M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보입니까, 여러분들? 뭐가 보이죠? 바로 빼기 걸로 바꿔야 되겠죠. 나누기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14까지예요. 자, 빼기 걸로 바꾸려면 OK 사인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한번 살짝 빼보세요. 1입니다. 오, 분자에 1이 왔어요. 오케이 사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앞에 거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부분분수꼴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몇 칸 차이입니까? 한 칸 차이 맞죠? n번째가 n분의 1이면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바로 한 칸 차이가 된다. 한 칸 차이면 작은 쪽에 작은 항번호의 작은 수 한 번만 대입하고 큰 항번호 n에다가 큰 숫자 한 번만 대입하면 된다. 따라서 10 곱하기 1을 대입하면 1분의 1, 14를 대입하면 15분의 1이 되네요. 따라서 10 곱하기 15분의 14가 되고 5로 약분 보입니까? 5, 20, 5, 35. 더 이상 약분되지 않네요. 따라서 3분의 28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눈치챈 사람은 이렇게 바로 빼기꼴로 고치면 되지만 워낙 많이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바로 여기에 줄을 꺼서 n 플러스 1이 분모 n이 분자로 갑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앞에 있죠? 14를 각각 n에 넣으면 14 플러스 1이 15가 되고 n은 14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많이 나와서 스님이 한번 암기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 시그마 값은 n 플러스 1분의 n인데 그 n에 바로 이 마지막 항번호 값을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5가 진분수, 진분수 중에서 가장 큰 진분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13번입니다. 수열 n에 대하여 자,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아주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럴 때 AM이 41분의 12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M의 값을 구하는 말은 바로 이 AN을 정리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실수배도 되어 있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인데 분자는 어떻습니까? 2K 플러스 1인데 분모가 바로 합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거 되게 많이 봤죠. 자,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자, 이렇게 일반항의 어떤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나타나 있으면 얘를 먼저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분모만 보세요. 분모만 보면 바로 자연수의 거듭제곱인 제곱의 합이죠. 따라서 시그마 K제곱 공식입니다. 이 분모 자체가.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따라서 이 값이 무엇입니까? 다 외우고 있잖아요. 시작. 6분의 맞죠? 이 전체 K제곱까지 더하면 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6분의 놈. 근데 여기서 놈은 무엇입니까? K가 놈이잖아요. 그죠? K 플러스 1 두 개 더해서 2K 플러스 1. 넘 플러스 1, 토넘 플러스 1. K 플러스 1 두 개 더한 거. 요 K가 바로 K번째니까, 그죠? K까지 합이니까. 우리는 시그마 K제곱에 1에서 N까지 합이니까 N 플러스 1, 2넘 플러스 1 이렇게 되었지만, 나는 K까지니까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 분자인데, 분모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2K 플러스 1이 있네요. 그럼 얘와 얘가 약분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뭐와 똑같습니까? 바로 이것분의 1이니까 바로 역수가 되어서 우리는 표현할 때 6분의 KK 플러스 대 역수니까 KK 플러스 1분의 6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되나요? 자, 그 앞에 뭐가 있다? 시그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6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A는 뭐가 됩니까? 6은 실수배니까 K 시그마 앞으로 나와버리면
2분의 1과 6을 곱해서 얼마가 되어버린다? 3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예요.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 뭐가 또 나왔습니까? KK 플러스 1. 또 나왔어요. 지금 연속적으로 세 번 나오고 있죠. 자, 얘가 바로 K 플러스 1분의 1.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또 나와도 선생님은 두 번 설명할 거예요. 또 나와도. 자, 두 번 설명할 거예요. 자, 뭐 해라? 빼기꼴. 맞죠? 빼기꼴로 고쳐라. 3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예요.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더니 얼마가 됩니까? 1. 분자에 1이라는 숫자 왔어요? 자, 무슨 사인? 오케이, 사인.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분수 처리.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맞나요? 요렇게 된다. 됐나요?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이제 한 칸 차이가 보입니까? 맞죠? K번째면 K 플러스 한 번째. 한 칸 차이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축차 대입으로 다 적어도 되지만 가장 작은 쪽에 작은 항부로 이를 한 번만 가장 큰 쪽에 n을 한 번만 대입하면 3배에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n 플러스 1분의 1인데 뭐 하고 싶다? 정리하고 싶네요. 무엇한다? 통분하고 싶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n이 되어서 3을 살짝 올려주면 3 곱하기니까 n 플러스 1분의 3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됐나요? 그럼 또 선생님이 한 가지를 또 설명해야 되겠죠. 지금 반복적인데 하도 구조가 많이 나오니까 줄 꺼버리면 n을 대입한 n 플러스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분모로. 분의 n을 대입한 n이 분자로. 그런데 앞에 실수배 3배. 끝이죠. 끝났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3은 진분수 중에 가장 큰 진분수가 된다고 했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AN이에요. 이게 바로 AN. 자, 이렇게 해서 AN을 찾았죠. 그럼 다 끝났어요. 이거는 M이잖아요. 그러면 N을 뭐로 바꾸면 됩니까? M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M으로 바꾸지 말고 얘가 바로 뭐다? 41분의 120이잖아요. 그럼 이 N을 뭐로 보면 됩니까? M으로 보면 되니까 이거 푼 게 바로 뭡니까? 바로 M의 값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분수 이꼴 분수 대각선의 곱은 항상 같다. 그런데 분자 3n이 요 120과 상가 약분돼서 40이 되네요. 호라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 방금 선생님 뭐라고 했죠? 분수 중에 진분수 중에 가장 큰 진분수죠. 41분의 42 분모 40일 때 가장 큰 진분수 아닙니까? 맞죠? 따라서 m이죠. m 찾는 게 m이니까 얼마 돼야 된다? 40이죠. n이 40이면 m 플러스 1이 40이니까 여기서 n이 바로 40이니까 그 n이 바로 m이잖아요.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한 칸 차이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칸 차이를 잘 하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거 하나 안다고 수학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겠나요? 1114번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자, 일반항이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이 수열에 야는 등차도 등비도 아니죠. 이 수열에 자 A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 즉 이게 다른 말로 S10이죠. S10 맞나요? 자 그러면 일반항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한대. 그러면 K로만 고쳐서 대입하면 되는데 시그마는 합액이요. 나눗셈 안 되죠. 그러면 얘가 보세요. n 플러스 1로 묶었어요. 이 분모를.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많이 받은 한 칸 차이죠. 그러면 이 분자는 1이 와야 되는데
이런 3차식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부분분수 처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빼기 걸로 바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통수학 원에서 했는데 얘가 2차분의 3차라는 이 직접 진짜 나눗셈이잖아요. 얘 나누면 돼요. 저 n세제곱 기억납니까? n제곱 1창이 없으면 비워두고 3 기억나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 나눗셈. 이거 나눗셈 그냥 하면 됩니다. 앞에는 n제곱 플러스 n. 그러면 기억나죠? 대가리 똑같게 맞춰라. n제곱이 n세제곱 되려면 n입니다. 곱해라. n세제곱 플러스 n제곱. 맞죠? 오, 땡큐입니다. 감사하게도 빼버리면 다 날라가고, 맞죠? 누구만 남아요? 3만 남죠? 따라서 몫이 n, 나머지가 3이니까 우리 가분수를 진분수 걸로 바꾸어주는 형태잖아요. 그죠? 바로 목 적고 플러스, 맞죠? 분모 적고 분자에 무엇을 적는다? 바로 3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되시나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3을 적는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면 일단 플러스 꼴은 됐는데, 맞죠? 합꼴은 됐는데, 여기가 또 나눗셈입니다. 그러면 방금 생각한 여러분들 얘를 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부분분수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얘의 차가 얼마죠? 1이죠. 그럼 분자에 누가 와야지 사인을 받는다? 1을 와야 사인을 받으니까 이 3이 아니라 1로 적어버리고 3은 여기에다가 곱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직접 나눗셈도 되지만 조금 멋있게 생각한다면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n제곱 플러스 n이잖아요. 우리가 이 3차를 얘로 나누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 나눈 것을 먼저 여기에 똑같이 분모와 똑같은 걸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맞추어 주면 되니까 n세제곱이 되려면 여기 n을 곱하면 n세제곱이 되죠. n세제곱. 그리고 이렇게 n제곱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나비 넥타이. 나비 넥타이 해버리면 얘가 약분이 되고 n 플러스 얘는 n 플러스 3분의 3으로 동일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멋있는 방법인데 선생님은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왜?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멋지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되게 복잡하면요 바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나누기 해버리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가면 된다. 근데 나누기 할 때 얘가 몇 차로 나누었죠? 2차로 나누었으면 기억납니까? 나머지는 반드시 1차 이하가 나야 된다. 여기가 2차가 나오면 한 번 더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자, AN을 찾았으니까 N 자리로 KN을 K로 바꾸어 버리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에 요 N을 무엇으로 K로 표현했고요. 세배에 요렇게 세배에 무엇으로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표현하면 바로 플러스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얘를 선생님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K는 1에서 10까지 K와 그 다음 얘를 시가만 붙이면 3 곱하기는 3으로 앞으로 나와도 되죠. 맞죠? 실수배니까 나오면 얘가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데 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빼기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또 똑같이 할 거예요. 또 똑같이 할 겁니다. 자, 뒤에서 앞에 걸 빼면 얼마? 1. 무슨 사인 받아야 돼? 오케이 사인 받았죠. 맞습니까? 그래서 1로 만들어 두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3배에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에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이런 게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습이 많이 되면 이런 거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1부터 10까지 K공식 외우라겠죠? 얼마? 55. K제곱은 385. K세제곱은 1부터 10까지 얼마요? 3025.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몇 칸 차이에요? 한 칸 차이입니다. 한 칸 차이. 뒤에서 화살표 잘못했습니다. 뒤에서 앞에를 빼면 한 칸 차이가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쪽에 K1 한 번, 큰 쪽에 K에 10 한 번, 따라서 3 곱하기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11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55 플러스 3 곱하기 11분의 1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1분의 얼마가 된다? 30이 되겠네요. 11분의 30. 자, 그러면 얘는 통분해버리면 11분의 맞나요? 자, 55 곱하기 11은 11을 곱할 때는 그 수를 두 번 빼딱하게 적어서 더해버리세요. 얼마? 605. 여기 605예요. 그리고 여기 30이에요. 얼마죠? 11분의 635. 약분이 될까요? 약분이 안 됩니다. 12는 소수죠. 그럼 635가 11의 배수가 되려면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수 더한 게 얼마죠? 6하고 5하고 더하면 11이고 짝수 번째 요거 더하면 3이죠. 11에서 3을 빼어서 얘가 0이 나오거나 11의 배수가 나오면 11로 약분된다. 그 말은 635가 11의 배수예요. 다시 첫 번째 자리와 100의 자리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11. 그리고 10의 자리를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얘는 8이 되잖아요. 얘 뺀값이 0이나 11이나 12가 되면 바로 11의 배수가 됩니다. 11의 제곱이 121이죠. 보세요. 첫 번째와 10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 다음에 2죠. 2를 빼면 0이 나오죠. 따라서 얘는 11의 배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1분의 635가 된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 하겠죠. 뭐 하겠습니까? 이거 하겠죠.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답은 줄 거라. 맞죠? 10을 넣으면 11. 10을 넣으면 분자로. 요게 바로 11분의 10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다시 말하지만 몰라도 돼요. 이렇게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1분의 63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115번입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g예요. 자, 왜 이게 자연수 전체의 집합으로 나왔을까요? 이 fn과 gn은 지금 함수 형태입니다. 함수 형태. 그런데 사실 우리 시그마를 처리한다는 것은 n이 1부터 자연수, 즉 1, 2, 3, 4가 대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수열도 함수잖아요. 근데 수열은 정의역이 바로 자연수 집합이죠. 왜? 1부터 시작하니까 1.5, 2.5라는 항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연수 전체의 집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F와 G는 주어졌는데 시그마를 보니까 나눗셈 꼴이고 야, 분모에 느닷없이 오랜만에 보네요. 합성함수. 껍데기 함수가 G, 알맹이 함수가 F잖아요.
그럼 일단 시그마를 처리한다는 것은 자, 변수가 n이니까 이 분모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그게 바로 알맹이를 껍데기에 대입해주면 되니까 이 n 플러스 1을 n 플러스 1이 fn이니까 얘를 껍데기에 어디에 여기 n 자리에 맞나요? 그대로 n 자리에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g of fx fn이죠. 얘를 먼저 적어 본다면 자, 두 배의 n자리에 n 플러스 1이죠. 그대로 대입하세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암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암산을 해도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러면 여기가 2n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2n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되죠. 자, 따라서 우리는 합성함수 자체를 구해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성함수가 다 주어졌으면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대로. 맞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합성함수를 구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시그마 n이 1부터 15까지죠. 자, 그러면 나눗셈 형태입니다. 자, 분모에 들어갈 것이 바로 2m 플러스 1, 2m 플러스 3. 분자에 들어갈 것이 바로 12입니다. 자, 그러면 부분분수 냄새가 나나요? 앞에 거가 2m 플러스 1, 뒤에 거가 2m 플러스 3이죠. 여러분들 부분분수 처리할 때는 웬만하면 앞에가 좀 숫자가 작은 거, 뒤에를 큰 거를 놓으세요. 왜냐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야 되니까. 그러면 양수가 나오겠죠. 앞에가 크고 뒤에가 작아버리면 빼버리면 음수가 나오니까. 우리는 부분분수 처리하는 게 앞에 끝분의 1 빼기 뒤에 끝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뒤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뺏는 차이만 분자에 있으면 오케이 사인 받으니까. 자, 그럼 얼마죠? 빼버리면. 2n 플러스 3에서 2n 플러스 1을 빼면 2n은 사라지고 3 빼기 1이 돼서 2가 됩니다. 여기에 누가 와야지 2다? 아, 누가 와야지 오케이 사인 받는다? 2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12는 필요 없어요. 2가 오면 돼요. 그러면 12가 원래 있었으니까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6을 곱해주면 되니까 6은 앞으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분자가 2가 되면 2차가 2라서 OK 사인을 받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 6배에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에 뭐라고요? 앞에 거 2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2m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빼길 꼴로 우리가 만들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몇 칸 차입니까? 몇 칸 차입니까? 바로 두 칸 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n 플러스 3에서 2n 플러스 1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그 빼는 것은 이 OK 사인 받을 때 빼는 거예요. 자, 이 n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2n 플러스 3이 됩니까? 이 n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2n 플러스 3이 되나요?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전개하면 2n 2가 되어서 3이 되죠. 그러니까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n 플러스 2를 대입해서 얘가 나오면 두 칸 차이죠. 근데 얘는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두 칸 차이라고 생각하고 2를 대입하면 여기가 2n 플러스 5입니다. 근데 2n 플러스 3이란 말은 n 플러스 2가 아니라 n 플러스 1을 대입했다는 거죠. 따라서 몇 칸 차이가 된다. 한 칸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한 칸 차이. 이게 두 칸 차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을 준다면
자, 요 차이가 얼마죠? 2잖아요. 그 차가 2인데, 2라서 두 칸 차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2가 바로 n의 개수 2와 똑같죠. 이 차이가 n의 개수와 똑같으면 그것은 한 칸 차이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분분수 처리할 때 이렇게 빼잖아요. 그 2잖아요. 그 2가 n의 개수와 같으면 바로 뭐가 된다? 한 칸 차이입니다. 두 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6배에 얘가 몇 칸 차이니까, 한 칸 차이니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바로 작은 1을 바로 작은 항번호 n에 한 번만 대입하고 큰 숫자 15를 바로 n 플러스 한 번째인 n 자리에 한 번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 3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5를 대입하면 15 곱하기 2, 30이죠. 3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 곱하기 33으로 통분되나요? 그러면 얘는 몇 배? 바로 11배죠. 11배니까 1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0이 돼버리겠습니다. 10.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6하고 33이 약분됩니다. 무엇으로? 3으로 약분되네요. 3이 6, 3일은 3, 3일은 3. 따라서 11분의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정답은 찾았고요. 11분의 20으로 정답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한 칸 차이인지, 자, 요건 생략하고 왜 한 칸 차이인지 우리가 직접 축차 대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얼마 되죠? 3분의 1이 되네요.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 되죠? 5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에 이제 2를 대입해 보세요. 2를 대입하면 얘가 그대로 5분의 1이 나와서 바로 얘가 약분되죠. 약분이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2를 대입하면 7분의 1이 되잖아요. 그리고 3을 대입하는 순간 얘가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3이 6이니까 9분의 1이죠. 바로 얘가 없어지죠. 그래서 앞에 몇 개만 남는다.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3분의 1. 그래서 얘는 두 칸 차이가 아니라 한 칸 차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갈 숫자는 15를 대입하니까 바로 31분의 1 마이너스 33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와 없어지고 뒤에 거 앞에 거 없어지면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앞에 3분의 1이 남았으니까 앞에서 첫 번째 하나가 남았으면 뒤에서도 몇 번째? 뒤에서 첫 번째가 하나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두 칸 차이가 아니라 바로 몇 칸 차이다. 바로 여러분들 한 칸 차이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뺏는 값이 2라고 두 칸 차이가 아니라 n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얘가 나오면 한 칸 차이,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두 칸 차이인데 n 플러스 1만 대입해도 2n 플러스 3이 나오니까 바로 얘는 몇 칸 차이가 된다? 한 칸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16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n 플러스 루트 4n분의 1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바로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얘가 F1, F4, F9, F63, 뭐 느껴집니까? 바로 여기에 갈로 속에 있는 수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얘는 8의 제곱이니까
얘가 8의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몇 개를 더하라? 8개를 더하라는 말입니다. 요 사이에 F 4의 제곱인 16, F 5의 제곱인 25, F 6의 제곱인 F 36, F 7의 제곱인 F 49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F 64가 되었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F 8개를 더하는 것을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시그마. 시그마 왜 우리가 8개를 따로따로 계산하기는 불편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시그마를 사용하면 K로 쓸까요? K는 1부터 얼마까지? 8개만 더하면 되고 여기에 들어올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보면 되니까 수열로 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자연수 n이니까 수열로 봐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올 게 k가 아니라 k 제곱이 들어오면 이 8개를 더한 바로 시그마로 표현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FK 제곱을 알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FN이 얘니까 바로 F의 K 제곱은 어떻게 나타내면 된다? 바로 N 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K 제곱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K 제곱이 되고요. 다음은 루트 4K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1이 되는데 여러분들 루트 4K 제곱이 얼마입니까? 루트 4K 제곱은 루트 4 루트 K 제곱이죠. 그러면 루트 4는 2가 되고 루트 K 제곱은 K의 절대값인데 요 n의 값은 자연수면 양수니까 바로 2K가 되는 걸로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이 루트가 있어서 참 복잡했지만 얘가 무엇으로 fk 제곱을 구하니까 k 제곱 플러스 2k분의 1에 나타나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거죠. 바로 분모를 k로 묶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k로 묶으면 k 플러스 2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부분분수꼴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얘를 fk 제곱을 우리가 대입해서 바꿔주면 시그마 k는 1에서 8까지고 여기에 들어올 것이 무엇이 들어오면 된다? 바로 요 그대로 누구 kk 플러스 2죠? k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시그마는 합의 기호인데 자 이렇게 나눗셈으로 들어왔으면 분자가 상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한다? 부분분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더니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그러면 OK 사인을 받으려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 2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2가 들어오면 되는데 원래 없던 2가 1 대신에 들어왔으면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죄책감이 듭니까? 그럼 2를 죽여주면 되겠죠. 분자의 2를 곱했다는 말이니까 분모의 2를 넣고 2분의 1을 만들면 2가 없어지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엇이었다면 만약에 3이었다면 얼마가 필요하죠? 2가 필요하죠. 똑같은 방법으로 2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오케이 사인을 받으니까. 그러려면 밀려드는 죄책감 2로 나누어 준다. 약분 맞죠? 그런데 원래 얼마 있었어요? 3이니까 3을 분자로 이렇게 바꾸어 주면 얘는 오케이 사인을 받는 거잖아요. 두 칸 차이, 2 차이니까.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을 무엇으로 바꾸고 바로 2가 필요하니까
밀려오는 죄책감 2로 나누어주고 원래 1을 그대로 붙여주면 이제 우리한테는 무슨 사인이 떨어졌다? 바로 요게 2 차이가 나니까 2가 되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으므로 2 곱하기 2분의 1은 실수배니까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시그마 K는 1에서 8까지니까 이제 무엇으로 빼기 꼴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2는 신경을 끄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따져야죠. 몇 칸 차이입니까? 한 칸 차이가 아니죠. 이게 바로 두 칸 차이라는 거죠. 요 K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야지 K 플러스 2가 됩니까?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안 되고 K 자리에 K 플러스 2를 대입해야지 K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몇 칸 차이가 된다. 두 칸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두 칸 차이가 나왔네요. 자, 두 칸 차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항번호 1을 작은 항에 1 한 번 대입, 2 한 번 대입, 두 번 대입한다. 그리고 큰 숫자가 8이죠. 그러면 8 한 번 대입, 그 다음에는 누구 대입? 8보다 하나 작은 7 한 번 대입. 맞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1 한 번 대입하면 1분의 1이고요. 2 한 번 더 대입해야 되니까 2분의 1. 두 개씩, 두 칸 차이니까 두 개씩 대입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는 8 한 번 대입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8 대입하면 10분의 1. 7 대입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요렇게 두 개가 남는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얘는 우리가 이 부분만 뭐 하면 된다? 통분만 하면 되니까 통분하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통분만 해주면 답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하고 10하고 9하고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그냥 90으로 갑시다. 90. 맞나요? 자, 그러면 1은 90분의 90이요. 2는 45배니까 45. 10은 9배니까 9. 빼기고 9는 10배니까 10.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분모는 90이 되고요. 자, 분자는 요렇게 두 개 더하면 135가 되고요. 요렇게 두 개 더하면 10분이니까 마이너스 19 해주면 5에서 9를 빼면 6, 2에서 1을 빼면 1이니까 116이 되겠습니다. 116.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16이 맞죠? 자, 그러면 약분되나요? 자, 116이 짝수니까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얼마죠? 2, 50, 28, 16. 58과 90은 또 짝수니까 2로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45. 2로 약분은 2는 4, 2, 90, 2, 98. 따라서 45분의 29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알겠습니까? 얘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5분의 29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얘를 이 문제를 처음부터 n자리 1대입, 4대입 이렇게가 풀어버리면 여러분들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거듭 제곱의 수 8개를 돼 있으니까 우리는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8까지의 일반항을 물어보면 된다. fk 제로로 fk 제곱으로 보면 바로 fk 제곱을 찾아서 처리하면 바로 부분분수꼴 즉 빼기 걸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두 칸 차이라고 했으니까 왜 앞에 게 두 개 남고 뒤에 게 두 개 남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오늘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을 대입하면, 여기 2분의 1을 생략할게요.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분의 1입니다. 플러스 2를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어서 바로 지워지지 않아요. 바로 지워져야지 한 칸 차이입니다. 얘가 바로 지워지지 않죠. 따라서 여기는 4분의 1. 그 다음에는 3을 대입하면 3분의 1이 되니까 이제 지워지는 겁니다. 이제 한 칸 건너가서 지워지니까 바로 두 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는 5분의 1이 됩니다. 4를 대입하면 여러분 보세요. 4분의 1 빼기 바로 6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숫자가 8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 적어 볼게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자, 여기 적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집어넣는다? 5 대입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6 대입하면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시험 칠 때 이렇게 다 적어서 푸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8까지라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칸 차이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자,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거되는 게 있죠. 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한 칸 건너뛰어서 앞에 거 지워줘. 뒤에 거랑 건너뛰어서 지워주고. 그럼 보세요. 2분의 1은 지울 게 없죠.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은 건너뛰어서 지워주고 마이너스 5분의 1은 건너뛰어서 지워주고 마이너스 6분의 1은 건너뛰어서 지워주고 마이너스 7분의 1은 건너뛰어서 지워주고 마이너스 8분의 1은 건너뛰어서 지워주고 마이너스 9분의 1은 건너뛰우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짝꿍이 없어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보세요. 앞에는 1과 2분의 1 하나 남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10분의 1과 마이너스 9분의 1이 남았죠. 그런데 보세요. 남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제일 앞에서 보세요. 첫 번째, 세 번째 숫자가 남았죠. 그러면 동일하게 뒤에서부터 첫 번째, 세 번째 숫자가 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몇 개 남고 두 개 남고 뒤에 두 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 두 칸 차이 나니까. 두 칸 차이 나니까 첫 번째 끝 숫자와 두 칸 차이 나는 세 번째 앞에 숫자가 없어지죠. 그러면 두 칸 차이고 우리 앞에서도 체크해봤지만 바로 지워져야지 몇 칸 차이다. 한 칸 차이. 바로 지워지면 이 숫자와 바로 지워지면 한 칸 차이, 건너뛰어지면 두 칸 차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칸 차이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인데 짝꿍이 맞아야 돼. 순서대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순서대로 말은 앞에서 첫 번째, 앞에서 세 번째가 남았다면 뒤에서 첫 번째, 뒤에서 세 번째 게 남기 때문에 이 1은요, 여기에 1을 대입했는 거고 이 2는 여기에 2를 대입했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0분의 1은 8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0분의 1, 여기 마이너스 9분의 1은 7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9분의 1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인도 해봤으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칸 차이, 두 칸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세 칸 차이면 앞에 세 번, 1, 2, 3. 뒤에는 8, 7, 6. 이렇게 세 번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